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홍콩 인터내셔널 호텔입니다. 제가 실버라인과 신혼여행 이외에 자유여행을 처음으로 먹었어요. 이렇게 둘이 여행하는 것도 처음이기도 하고, 해외여행은 저에게 어느 정도 두려움이 있는데 이렇게 둘이서 여행을 오다니 약간 감회가 새롭기도 하면서도 또 막상 다니니까 그냥 아무 생각이 없고 덤덤하니 그렇네요. 오늘 이렇게 가죽 자켓을 입고 메이크업을 하면서 홍콩에서 있었던 일도 말씀을 드려보았는데요. 사실은 여행이 이틀 더 남았어요. 또 여행 관련된 영상은 브이로그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방을 또 하나 사봤는데요. 영상 마지막에 전체 옷 입은 것도 넣어보았습니다. 그러면 메이크업 출발합니다. 출발! 빵! 여러분, 이거 진짜 맛있어요. 감사해요. 지금 한 11시인데 배가 고파가지고 여기는 솜이 이렇게 한 팩 한 팩 포장이 돼 있어요. 뭔가 아까워. 너무 이렇게 하나씩은 안 해주셔도 되는데. 시카 유스토너. 이게 샘플 사이즈인지 본품 사이즈인지는 모르겠지만 여행할 때 갖고 다니기 사이즈가 진짜 좋아요. 여기가 옆방에서 씻는 소리가 되게 잘 들리더라고요. 화장실 문을 닫아버리네요, 실버라인이. 지금 창문 앞에서 촬영을 하는 거라서 빛 조절을 제가 하면서 할게요. 실버라인 타고 제가 신혼여행 빼고는 이렇게 자유여행을 온 게 처음이라가지고 되게 편하고 신나게 다니고 있습니다. 눈썹 좀 밀게요. 근데 제가 갖고 온 이 눈썹 칼이 잘 안 들어가지고 하나 산다는 게 계속 까먹어요. 여기도 왓슨스가 있더라고요. 전 자유여행을 일본이랑 미국 이렇게만 다녀와 봤는데 일본은 왜 한국말로 설명되어 있는 그런 데 되게 많잖아요. 이치란 라멘도 한국말로 쓰여져 있고 여기도 약간 이치란 라멘이랑 비슷한 성림거라는 데를 다녀왔는데 거기가 신서유기에도 나왔었던 데인가 봐요. 한국어 진짜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영어만 써있고. 그래서 사실 부추 막 이런 거를 영어로 전 잘 알지 못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네이버 찾아보면서 시켜 먹고 했는데 돼지 육수가 진짜 강한 거라서 좀 진한 맛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드실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저도 이치란 처음에 먹었을 때 막 엄청 감동이 있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엄청 유명하다고 이거 꼭 먹어봐야 된다고 막 그러면은 기대감이 전 되게 높은 것 같아요. 대체 얼마나 맛있길래? 이러면서. 그래서 막상 딱 먹고 나면 너무 기대가 높았기 때문에 엄청 감동적인 거를 찾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으면서도 또 저란 사람은 감동을 또 엄청 쉽게 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머리를 좀 뺄게요. 근데 여기가 지금 통짜 창문이 있고 그 앞에 바다 건너 홍콩섬이 바로 보이는 데인데 여기 끝에 그 섬을 보는 뷰 좋은 그런 데가 있어요. 사람이 지금 이 시간에도 막 되게 많네요. 바글바글. 하긴 오늘이 일요일이거든요. 그래서 구경 나온 것 같아요. 댓글에 그랬는데 오늘이 홍콩에서 가정부로 일하시는 분들도 다 쉬러 나오는 날이라고. 일요일만 그런 건지 오늘만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필리프 에이지드 업다운 밤. 캐리어 쌀 때는 좀 깨질까봐 걱정이 많이 되는데 얘는 플라스틱이라서 깨질 걱정 없이 가져왔어요. 건조할 땐 이렇게 많이, 세럼을 많이. 얘도 이렇게 되게 쫀쫀하고 피부에 잘 감기고 오늘 이렇게 한 번에 발라볼게요. 그래도 옆으로. 이 제형이 되게 쫀쫀하고 수분감이 피부에 오랫동안 붙어있는 느낌이라서 계속 쓰는데 얘를 진짜 선택하기 잘한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먹는 게 다르다니까요. 저는 이거 처음에 실타래처럼 늘어져가지고 너무 영양감이 과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여드름 올라오는 그런 영양감 아니고 쫀쫀하게 수분 가둬두는 그런 영양감이어가지고 제가 너무 사랑해요. 전 여기 왜 이렇게 볼살이 많을까요? 엄마 닮았나? 그리고 제가 생방송에서 말씀드린 적 있는데 엄청 얼굴이 겨울에 건조할 때는 다들 제가 채팅창에 한번 여쭤봤어요. 얼굴이 건조할 때는 뭘 쓰시냐? 저희 좀 더 레이어드 할게요. 이번에 한 번, 그리고 한 손으로 펴발라주기. 그랬더니 에센스라는 글은 좀 적게 보였고요. 앰플이라는 글도 많이 보였고 역시 수분크림이 가장 많더라고요. 그리고 칠스킨 그것도 있는데 저는 수분에 가장 강력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건 세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얘가 피부 속에 좀 깊이 들어가니까. 앰플 당연히 좋고 저도 앰플 좋아하는데 좀 제품이 다양한 브랜드에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앰플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막 엄청 고가거나 아니면 검증이 잘 된 건지 모르겠거나 그런 종류인 것 같아서 저는 수분감을 줄 때에는 에센스를 완전 추천을 합니다. 이거는 웬만해서 이 생각은 변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코 옆에 같은 데 각질 눌러주고 위로 좀 올리면서 잘 먹을 수 있도록 크림은 키엘 울트라 페이셜 얘도 좋아요. 방패막이 해주고. 근데 크림은 정말 수분을 전달해주면서 방패막이 역할을 많이 하는 거라서 에센스가 쫀쫀해야 수분감이 좀 더 오래가고 좀 쫀쫀하게 내 피부를 당겨주고 있어야 탄력에도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이쪽으로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 크림의 제형은 안에 에센스를 뭘 발랐느냐에 따라서 내 손에 감기는 맛이 달라요. 에센스가 너무 약간 알코올릭하거나 가벼우면 크림도 이렇게 쫀득하게 안 발려요. 그래서 토너와 에센스와 크림의 조합이 진짜 중요해요. 그리고 각질 뜬다고 많이들 하시는데 기어 클레어스 소프트 에어리 UV 에센스. 겨울 각질은 특히 더 벗겨내고 제거해주는 것보다는 수분으로 눌러주고 진정시켜주는 데에 먼저 초점을 맞춰 두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초지성이라 해도 각질 제거가 중요는 한데 일단은 한번 눌러보시면서 각질을 제거해야지 그냥 각질을 확 제거를 해버리면은 마치 발 뒤꿈치가 갈라졌는데 크림 같은 거 하나도 안 바르고 물에 발을 불리지도 않고 겉껍데기만 밀어내는 느낌이랄까요? 물론 발각질하고 얼굴 피부는 다르긴 하지만 선크림으로 또 한번 촉촉하게 해준 다음에 오늘 립밤을 크림 정도로 대신하고 근데 여러분 아까 제가 맛있다고 했던 이거 좀 먹으니까 속이 안 좋아요. 엄청 맛있는데 그런 거 많이 들어갔나 보다. 합성 착향료 같은 거. 저 여기 와가지고 여러분들의 권유에 따라 먹을 거 아주 잘 먹고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입술을 어떻게 하냐면요. 디올의 잉크립 라이너 999번이에요. 얘를 입술에 먼저 물들여놔요. 자연스럽게 내 입술이 올라올 수 있도록. 그냥 입술색깔 띡 가려면은 밖에 돌아다닐 때는 입술색이 너무 연하면은 사진이 조금 얼굴의 색감을 살린 화보를 찍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행지에서는. 그래서 입술은 좀 색감이 있어야 되게 사진이 생기 있어 보이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또 너무 진한 거를 빡 발라놓으면은 뭔가 모르게 빡 이렇게 되잖아요. 또 밖에 나가니까 메이크업도 여리여리하게 하는 게 좀 조절이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랬을 때 이렇게 먼저 물을 들여놓고 메이크업을 시작을 하면은 뭔가 입술이 나에게 만족감을 줄 만큼 좀 뿔글스름하게 올라와가지고 메이크업 하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머리를 살짝만 말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머리 봐요. 탈색 열심히 해놓고서는 다시 어두워져 놓고 머리결만 상했습니다. 괜찮아. 또 이게 머리를 피면은 괜찮아요. 영양제를 바르고. 베이스는 이거 가져왔어요. RMK. 이거는 제가 벌써 산지도 한 2년 된 것 같은데 빨리 써야 돼. 면세점에서 사가지고 리뉴얼 전 패키지예요. 어떤 분이 대학생인데 이번에 유럽 여행을 가는데 면세에서 살만한 것 좀 알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기분 있잖아요. 해외여행 갔으니까 뭐라도 좀 저렴하게 사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마음인데 사실 땡기는 게 없으면은 굳이 안 사도 된다 저는 이런 주의긴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뭔가 좀 사고 싶다 하신다면 저는 이 RMK 베이스부터 시작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이게 어떤 피부 타입도 좀 가리지 않고 엄청 나는 뽀송했으면 좋겠다 막 이 정도의 효과를 원하신다면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사실은 막 그렇게 완전 엄청난 효과를 원하는 사람들보다는 어느 정도의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효과 정도가 있거든요. 그걸 RMK 베이스가 잘 내줘요. 에스쁘아 비글로우 파운데이션 페타라고요. 에스티로더의 본 더블웨어예요. 얘를 섞을 거예요. 이렇게 한 번. 그리고 브러쉬로 슉슉슉슉 섞어요. 얼굴에 아티스트들이 되게 멋지게 찍는데 저는 그 용도는 아니고 에스쁘아 브러쉬. 저 이거 처음에 이거 될까? 이랬거든요. 근데 되게 괜찮더라고요. 양을 조금 충분히 해가지고 저 브러쉬가 확 닦으면서 밀어낼 거라서 좀 많이 해줘야 돼요. 이렇게 완전 좀 엄청난 힘으로 밀어내는 거죠. 너무 많이 했다. 큰일 났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촬영한다고 너무 많이 해버렸어. 근데 이런 거는 좀 양을 많이 해도 잘 밀어내지죠. 살짝 닦아내고 또 밀면. 근데 여러분 이거를 하실 때에는 안에 피부 안쪽에다가 되게 짱짱한 에센스 크림 안 해주시면 이 효과가 절대 안 나요. 그래서 이런 브러쉬를 쓰실 때에는 기초를 쫀득하게 해준 거랑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 종일 화사해요. 제가 또 여기서 엄청 돌아다녀 봤잖아요. 제가 여기 홍콩에 오게 된 이유가 그냥 한 2, 3주 전에 갑자기 우리 이제 결혼도 했으니까 여행도 좀 많이 다녀둬야 되지 않겠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둘이서. 그러면서 이제 얘기도 하고 하는데 발리를 신행으로 다녀왔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싱가포르 이쪽으로 가볼까 했었는데 아니야 또 겨울에 더운 나라를 가자니 갔다 왔고 좀 덜 더운 나라 어디 없을까 해가지고 그럼 대만? 막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근데 또 제가 고등학교 때 홍콩을 왔었거든요. 근데 기억이 또 안 나기도 하고 제가 세계지리를 선택을 해가지고 배웠었는데 갑자기 세계지리 이제 이 얘기가 여러분 들어보세요. 세계지리에서 홍콩이 약간 틀리는 문제가 좀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여기가 좀 아열대 기후잖아요. 그러니까 적도 가까이에 있는 그런
열대 지방도 아니면서도 한국보다는 약간 더우면서도 이쪽 나라가 습기가 많고 강우량이 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래프를 볼 때 좀 헷갈리게 하는, 틀리게 하는 그런 지역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홍콩을 다녀온 거를 기억을 하면서 그래 맞아 홍콩은 습기가 많았어 이러면서 막 그 문제를 틀리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홍콩을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상에서 미간을 좀 잘 커버를 해달라, 미간이 커버가 안 되니까 좀 얼룩덜룩한 것 같다. 제가 이쪽이 커버를 제가 잘 안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지금 뭐 할 건데요 자꾸 까먹는 거죠. 여기가 뭔가 제가 좀 좁다 보니 자꾸만 눈에다 커버를 하는 것 같은 이상한 기분이 들어가지고 잘 안 하게 돼요. 아 여긴 좀 스펀지로 해볼까요? 제가 스펀지는 스키니 픽서 얘를 가져왔어요. 사실 저는 여행을 좋아는 하는데 여행을 뭐 안 가도 그냥 별 생각 없이 사는 그런 애거든요. 근데 실버라인은 여행을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여행 계획을 짤 때 처음에 큰 가닥 잡고 여행 계획 다 잡고 그런 건 솔직히 실버라인이 다 했어요. 왜냐면 저는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막 뭐라 해 한마디로 좀 핑계같이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업무가 진짜 많아서 어떻게 여행 계획을 짜고 어떻게 할 그게 없어요. 시간이.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실버라인이 다 준비를 해가지고 비행기 표도 끊고 이러고 와요. 그리고 나서 현지에 와서 좀 디테일하게 뭐 먹을 거 찾고 어디 갈지 이런 것들 정할 때에는 제가 좀 검색을 해가지고 같이 다니면서 이제 또 실버라인이 지도를 되게 잘 보니까 길 찾는 거 그런 거 제가 좀 따라와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여기가 어디지 막 이러면 실버라인이 그때 또 도와주고 그러면서 돌아다녀요. 제일 중요한 거는 여행 계획은 어쨌든 실버라인이 거의 다 짜지만 저희 둘 다 불만이 없다는 거죠. 물론 또 제가 여행을 계획을 짜지 않은 입장에서 불만이 없어요 라고 말하면 실버라인이 말을 안 해도 불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다기엔 저희가 만난 세월이 아주 길어가지고 서로 배려를 하면서 잘 다니고 있답니다. 근데 홍콩은 뭐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홍콩에 대한 정보가 없으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중국 밑에 이렇게 달린 큰 대륙이 있고요. 바다가 거의 한강처럼 그 정도 폭이에요. 바다 살짝 건너서 섬으로 돼 있는 홍콩 섬이 있어요. 홍콩 섬하고 위에 대륙 쪽으로는 조금 분위기가 다른데 뭔가 바람을 맞으면서 홍콩의 분위기를 막 느끼고 싶다 하면은 저는 좀 더 섬 쪽인 것 같고 심사추이 쪽은 확실히 완전 쇼핑. 저 깜짝 놀랐어요. 에스쁘아 파우더. 아니 무슨 제가 물론 길치여가지고 이리 가나 저리 가나 이 길인지 저 길인지 몰라서 그럴 수도 있기는 한데 어디를 가나 명품 매장이 다 있어요. 우리나라도 물론 명품 매장 다 있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는 좀 지나가다가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이에 컨실러 안 한 거 까먹었어요 여러분. 잠시만요. 바비 브라운의 이 팔레트. 막 에르메스 막 이런 거 저도 뭐 명품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런데 들어가려고 줄 서 있는 사람들도 엄청나고요. 막 거기에서 쇼핑백을 턱턱 들고 나와요. 막 샤넬 막 이런 데도 줄 터져 나가고 디올, 구찌 다 막 장난 아니었어요. 근데 제일 줄이 긴 거는 구찌였어요. 요즘 구찌가 핫한가? 아니면 구찌가 그나마 가격대가 명품들 라인들에서는 조금 괜찮아서 그런가?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루이비통 매장 이런 데가 막 되게 한산하고 조용하고 그런 느낌이 아니라 완전 손님 되게 많은 자라? 그런 데처럼 그랬어요. 근데 제가 디올 매장을 갔는데요. 그때 손에 카메라가 있었거든요. 근데 카메라 끄고 들고 다녔거든요. 제가 당연히 매장에서 찍을 생각은 안 했어요. 근데 안내해주는 분이 아니라 경호원인 것 같았거든요. 물론 직원일 수도 있는데 남자분이 저를 되게 주시하면서 따라다녔어요. 손님 케어를 해주려고 따라다녔을 수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의심스러웠나? 의심할 게 뭐가 있어. 그리고 여기요 겨울 여행으로 홍콩을 되게 많이 오시잖아요. 날씨가 아무래도 겨울에 초가을 날씨로 되게 좋거든요. 은근히 더운 느낌도 살짝 있으면서 조금 더 1월 말쯤이 되면 더 추워질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저는 막 코트 이런 거 챙겼어요. 나 하나도 못 입고 지금 이렇게 반팔을 사 입었는데 이 옷을 좀 얇은 걸 사려고 H&M에 갔었어요. 그래서 이거 H&M 거예요. 물론 새 옷을 한번 빨아 입어야 된다고는 하지만 여행 와서는 그럴 수가 있긴 있지만 좀 번거로우니까 그래서 이거 옷 사러 좀 돌아다니고 아니 근데 옷을 사려고 하는데 H&M 매장이 몇 개 없어요. 오히려 다른 데는 H&M 매장 이런 데가 되게 많잖아요. 자라도 있어서 가봤는데 막상 자라에서도 살 게 별로 없고 다른 옷가게 뭐 없나 보면 죄다 루이비통, 구찌 그렇다고 제가 거기 가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많이 걸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게요. 재밌는 건 아니고요. 저한테 굉장히 슬픈 얘기예요. 여기 숙소 전에 홍콩 섬 쪽에서 숙소에 묵었어요. 그리고 홍콩 숙박비가 진짜 비싸요. 엄청 비싸. 보통 12만 원, 15만 원 정도면 될 때가 22만 원, 23만 원 막 이래요.
슬픈 얘기 해줄게요. 실버라인하고 이렇게 똑바로 누워서 둘 다 자고 있었어요. 거의 아침쯤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프라이머를 안 갖고 와가지고 프라이머를 살려다가 또 살려니까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냥 안 샀어요. 그래서 이렇게 파우더 처리를 할게요. 이렇게 자는데 갑자기 팍 이러는 거예요. 실버라인이 방구를 진짜 갑자기 엄청 크게 진짜 빡 이렇게 낀 거예요. 근데 뭐 그래 방구를 꼈나 보다 그냥 자다가 듣고 말았어요. 그러고 나서 한 5초쯤 있다가 갑자기 몸을 옆으로 이렇게 돌아 눕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실버라인보다 조금 밑에 쪽에서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대고 자고 있었거든요. 몸을 탁 도는 순간 이불이 싹 이렇게 바람이 나오는데 방구 냄새가 진짜 엄청 장난이 아닌 거예요. 너무 짜증이 나는 거야. 냄새가 너무 지독해가지고. 그래서 그러면서 자다가 짜증을 냈어요. 그랬더니 실버라인이 낮에 이게 2번 K 팔레트 거예요. 리얼 라스팅 크림 섀도우. 그래서 낮에 갑자기 실버라인이 뭔가 자다가 자기한테 짜증을 낸 것 같은데 왜 짜증을 냈냐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해줬죠. 그랬더니 본인 방구 낀 걸 모르더라고요. 그렇게 세게 꼈는데 항문은 괜찮은가 몰라. 저 뭐 폭발하는 줄 알았어요. 이게 약간 은은하게 색감이 올라오면서 아주 부담스럽지는 않으면서 펄이 차르르 있는 게 여행할 때 되게 좋아요. 여러분 아무래도 여행할 때는 좀 메이크업을 과감하게 하게 되잖아요. 근데 또 색조가 너무 과하게 올라와 있으면은 좀 저는 안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거 있잖아요. 눈은 노랗게 여기는 빨갛게 빡 그리고 블러셔는 핑크 이렇게 약간 저 옛날에 하던 스타일. 아무튼 이렇게 좀 은은하게 빛깔을 보이면서 입술이 좀 빨갛게 되어 있으니까 밸런스를 맞추기가 조금 편하단 말이에요. 이거 되게 데일리 섀도우로 쓰기 괜찮아요. 색감이 과하게 올라오질 않아가지고. 그리고 저는 홍콩에 왔으면 딤섬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딤섬을 먹을까? 제가 이렇게 자꾸 식사 때마다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실버라인이 진실이가 딤섬을 좋아하네.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놓고 딤섬을 먹지는 않아. 아니 근데 뭐 저는 뭐 솔직히 딤섬을 먹을까 하는 것도 여행 와서 사 먹는 음식이라는 게 좀 뭔가 종류가 많은 듯 하면서도 좀 한정적이라고 해야 되나? 집밥 먹는 느낌하고는 다르다 보니까 약간 물려도 사 먹어야 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딤섬을 제안을 하기는 해도 딤섬을 꼭 먹자 저는 약간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뭐 여행에서 여기는 꼭 가야 돼 막 이런 게 없는 스타일이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랬는데 딤섬집이 저희가 돌아다니는 루트에 제가 막 또 검색을 해보니까 여러분들이 추천한 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딤섬집을 갔죠. 슬쩍 분위기 있게 앤틱 로즈를 덮어줄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딤섬이 나와가지고 딤섬은 하나를 시키면은 3개가 나오잖아요. 그거를 탁 먹는데 딤섬 그 만두 피가 되게 얇잖아요. 딤섬을 만두라고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잘 몰라요. 근데 그걸 딱 먹더니 실버라인이 오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딤섬을 맛을 알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영국에 그 러시랑 같이 갔을 때 처음 먹어서 그때 알았어요. 그러니까 실버라인 하는 말이 진실이가 만두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렇게 막 즐겨 먹질 않는데 저 만두 좋아하긴 하는데 그 왜 두꺼운 만두 있잖아요. 결혼식 뷔페에 가면 나오는 그런 딤섬 그거를 생각을 하고 진실이가 밀가루 많은 그런 거를 잘 안 먹는데 왜 자꾸 딤섬을 먹자고 했을까 했었대요. 그랬는데 dim섬을 먹어보니까 이게 피가 엄청 얇은 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실버라인은 딤섬을 태어나서 처음 먹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이게 딤섬인지 몰랐어? 막 이렇게 또 잘난 척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갖고 거기서 딤섬 진짜 많이 먹었어요. 거기 딤섬집 이름이 딤딤섬이라는 데였던 것 같아요. 뭐 어떤 분은 띵딤이라고도 줄여서 말씀하시기도 했는데 같은 데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되게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그런 향신료 향 같은 거 나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딤섬 종류 중에서도 맛있는 게 있고 이거 못 먹겠다 싶으신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음영은 바비는 이런 여행용 팔레트를 쓸 수 있을 걸 되게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기본에 충실한 팔레트. 이 정도 색깔로 써볼게요. 이런 색깔을 여러 개 가지고 있어서 없어도 될 것 같으면서도 여행 다니고 할 때는 이게 엄청 잘 쓰여요. 아무튼 저희는 실버라인이 어느 날 갑자기 막 고수를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향을 되게 싫어하는데도. 그래서 이거 왜 먹어? 이랬더니 고수 먹는 걸 연습을 해야 동남아 여행을 다닐 때 음식이 힘들지 않을 수 있대 막 이러면서 고수를 그때부터 진짜 많이 먹더라고요. 근데 저도 덩달아서 그러면 같이 여행을 다니고 해야 되는데 나도 고수를 연습을 해볼까 했고 고수를 열심히 연습을 했어요. 근데 진짜 좀 먹기가 처음에는 힘들잖아요. 화장품 냄새 막 솔솔 나고. 근데 지금은 쌀국수 먹을 때 고수가 없으면은 뭔가 되게 밍밍하고 그 알싸한 뭔가 향을 느끼고 싶어가지고 한국에서 쌀국수 먹을 때도 고수를 되게 찾거든요. 그렇게 고수 맛에 길들여지고 나니까 동남아에서 먹는 음식이 웬만하면 다 괜찮아요. 오늘은 약간 위쪽으로 터치 까먹었다 잘못했다 이쪽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부터라도. 그리고 홍콩 음식을 좀 먹어보니까 기름진 느낌도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 람퐁 유엔이라는 식당이 되게 유명한가 봐요. 홍콩에 유명한 배우들이 와서 먹어가지고. 그래서 먹어봤는데 맛이 없을 수가 없는 맛이긴 한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토스트를 기름에 담갔다가 뺀 느낌이어가지고 좀 부담스러웠어요. 왜냐면 제가 요즘 찬 거 되게 많이 먹어서 소화가 좀 안 되는 상태로 여기를 왔거든요. 그런데다가 거기다 기름진 거를 이렇게 먹으려고 하니까 아, 내 소가 미안해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약간 위쪽으로. 그래서 많이들 먹는 코스라고 하니까 먹기는 했는데 저 여기 뭐가 나가지고 여기 이렇게 잘 나요. 잘 짜지지도 않으면서. 이 어두운 브라운으로 라인 잡아줄게요. 그래서 그냥 먹은 데 의의를 두고 람퐁유에는 전 또 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허유산을 1인 1허유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체 허유산이 뭐야? 이러고 보니까 망고 주스를 파는 주스 체인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주시 같은 그런 데인데 궁금해가지고 먹어봤거든요. 아, 그거는 완전 제 스타일이었어요. 그것도 달달한데 되게 엄청 시럽이 되게 많이 들어간 그런 단 느낌은 아니면서도 과일 본연의 단 느낌이 좀 나는 느낌? 설탕이 안 들어가진 않았겠지만 그래서 그거는 오늘도 먹고 싶어요. 그게 또 엄청 많이 차갑지가 않아가지고 좀 부담이 덜 됐어요. 그리고 여기에 밀크티를 파는데 슈퍼마다 있거든요. 아니 편의점? 그거 진짜 너무 맛있어. 비타라는 브랜드의 밀크티인데 완전 맛있어요. 제가 다른 브랜드들 것도 사 먹어보면서 어디가 더 맛있나 비교해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비타 거가 제일 맛있어요. 그래서 비타 거 아까 초코우유로 먹었는데 좀 그건 속이 니글거려. 근데 어쨌든 밀크티에도 홍차가 들어가 있어서 제가 또 하루에 한 잔 커피를 먹잖아요? 그래서 홍차까지 먹으면 좀 벌렁벌렁 해가지고 천천히 먹으면서 속이 벌렁벌렁 하나 그걸 좀 지켜보면서 먹고 있어요. 자, 이렇게 라인을 위로 잡고 저희 그 위로 잡은 지 진짜 오래된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되게 괜찮은 붓펜 라이너 이거예요. 베네피트. 그러니까 붓펜 라이너 되게 좋은 데들 많은데 저는 클리오도 좋아하고요. 키스미 것도 괜찮고 정샘물 이런 데도 붓펜 라이너 되게 괜찮았고 되게 많은데 이걸 좀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 게 평소에 붓펜 라이너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면세 간 김에 베네피트 롤러 라이너 한번 사용을 해보세요. 이게 이렇게 붓이 긴데 되게 딱딱해요. 발리는 느낌이 이런 힘 있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끝까지 이 액체가 되게 잘 나와요. 뭐 솔직히 붓펜 라이너라는 게 그리기가 좀 까다로운 아이라이너다 보니까 초보자도 쉽게 그릴 수 있게 나왔어요 라고는 저는 말을 못하겠는데 딱딱 갖다 대면은 되게 액체도 잘 나오고 길게 눕혀서 이렇게 찍기도 괜찮아요. 휘지 않아요. 힘이 딱 있어. 그래서 이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그려주는 거죠. 이제 그러면 지금 제 얼굴이 좀 붓기도 부었는데 어제 딤섬 먹고 자갖고 엄청 부었네. 여기가 이렇게 쳐져요. 여기를 이제 잡아줘야 돼. 일단 이렇게 라인을 살짝 잡아주고 이대로 끝내면 안 되고요. 스머지를 해줘야 돼요. 밀크 초콜릿에 밀크 캐비어를 섞어서. 근데 홍콩이 명품이 더 싸고 뭐 그런 거는 제가 가격표를 안 봐서 비교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명품이라는 게 사실 싸봤자 그렇게 싸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전 잘 모르겠어요. 이건 제가 안 찾아봐서 모르겠지만 200만 원짜리가 100만 원이 된다 하면 정말 싸요 라고 말하겠지만 그건 아닐 테니. 근데 제가 하버시티 쪽인가? 지역 이름이 하버시티인데 아니 그 쇼핑센터 이름이 하버시티인데 거기에서 마주라는 브랜드를 제가 좋아해서 옷을 뭐 갖고 있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거기에서 봤더니 가격이 너무 싼 거예요. 세일도 하고. 근데 좀 시즌이 지난 옷들을 제가 봤던 것들이 거기에 있는 걸로 봐서는 아울렛인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약간 밝은 색상으로 경계를 좀 지워준 다음에 여기 이렇게 눈이 왜 이렇게 부었지? 이렇게 부으면은 화장하기 되게 좀 그렇지 않아요? 저만 그래요. 쌍꺼풀이 없어졌어. 야식의 힘이다. 근데 여기는 왜 이렇게 헬리콥터가 지나다녀요? 이렇게 하고 뷰러는요. 로라 메르시의 거 가져왔어요. 얘가 약간 꺾이는 느낌으로 집히긴 하거든요. 근데 그만큼 좀 확실하게 찝혀가지고 이게 좀 이런 짧은 타입이 시야를 많이 가려서 그냥 일반 뷰러 쓰시던 분들은 되게 답답하고 이상할 수도 있는데 적응하면 또 괜찮아요. 제가 있는 호텔은 지금 인터컨티넨탈인데 여기 한국인 직원분이 아침 한 10시, 11시부터 8시까지 계속 계셔가지고 뭔가 마음이 편하달까요? 아까 물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홍콩이 커피가 진짜 비싸요. 솔직히 뭐 식사값은 미국이 워낙 밥값이 비쌌어서 그냥 그러려니 되는데 세상에 커피를 환율을 계산을 해보니까 스타벅스에서 톨 사이즈 있죠. 가장 작은 건 아니지만 기본. 그 아메리카노가 우리나라에 4,100원인가 4,300원인가 그렇거든요. 여기 5,500원이에요. 환율을 계산을 하니까. 와 진짜 여기 커피가 미쳤구나 했죠. 근데 카페인 때문에 좀 벌렁벌렁 하시는 분들은 홍콩 여행하면서는 커피 드시지 마시고 밀크티를 많이 드시는 것도 저는 권합니다.
오늘이 아까 일요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화요일에 가요. 그러니까 화요일은 거의 구경 안 하고 체크아웃 하자마자 바로 공항으로 가서 비행기를 타야 하는 그런 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돌아가는 날도 뭔가를 봐야만 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또 돌아가는 날 그냥 짐만 딱 싸가지고 나가도 된다라는 그 마음이 들면 되게 안 힘들거든요. 왜냐면 캐리어를 가지고 또 돌아다니면 이 캐리어를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그것도 또 고민을 해야 되고, 짐 들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보이시긴 하는데, 저는 이번에는 그냥 돌아갈 때는 체크아웃하고 바로 가는 일정 한번 해보자 해갖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날은 거의 월요일인 셈인데 그때 그 쇼핑거리를 한번 더 가보려고요. 그래도 그렇게 사람이 많은지. 그리고 제가 숙소를 홍콩 섬 쪽에, 그러니까 바다 아래쪽으로 건너간 섬으로 된 그쪽에 잡고 있다가 지하철 세정거장을 타고 건너와가지고 침사추이 들어보신 분 많으실 거예요. 홍콩 여행을 안 와보신 분들도. 그쪽에 이제 숙소를 잡았는데, 사실은 침사추이 쪽에 숙소를 잡고 홍콩 섬으로 지하철 타고 건너가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가지고 숙소는 그냥 침사추이 쪽에 잡아도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이거는 제가 이름을 정확하게 적어놓질 않았는데 아마 미슈 블루밍 속눈썹일 거예요. 이게 되게 좀 자연스럽게 눈을 좀 화사하게 해줘요. 근데 여기 호텔이 변기 소리가 진짜 힘차게 들리더라고요. 여행 다닐 때 속눈썹 붙이는 거 재미 들리면 되게 재밌어요. 왜냐면 사진이 잘 나오거든요. 한쪽은 지탕한 거, 한쪽은 새 속눈썹. 그리고 홍콩은 식당에서 그래도 영어가 괜찮아요. 물론 뭐 식당에서 영어를 쓸 일이 거의 없지만 원, 투밖에 안 하지만, 그러고 보면은 영어 울렁증이 다들 있어서 여행을 못 하잖아요. 저도 그랬고. 근데 여행하면서 영어를 쓸 일이 진짜 거의 많지 않아요. 호텔에서 체크인 체크아웃 하는 정도? 근데 그것도 what is it? 뭐 how can I go to 어쩌고 뭐 이런 거 간단한 영어 있잖아요. 여행 영어만 문장 몇 개만 외우고 있으면 영어 쓸 일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호텔에서도. 그리고 못 알아들으면 그냥 뭐 넘어가면 되니까. 옛날에 저도 이런 마인드가 아니긴 했는데, 실버라인이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닌데도 여행에 대해 겁이 없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배웠죠. 물론 그래도 영어를 좀 알면은 순간순간 별거 아닌 대화도 조금 통하니까 좋기는 한데, 조금만 알면. 앞코를 많이 뗐어요. 이렇게 여행하고 돌아다닐 때에는 앞코에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면은 눈을 깜빡깜빡할 때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 게 눈 앞머리기도 하고, 눈 앞머리를 앞코라니. 이렇게 좀 중간부터 동떨어져 있어야 편하답니다. 앞머리가 좀 뚝 잘려 보여도 괜찮아요. 그리고 눈이 좀 마를 동안 BCL 브로우 하드 포뮬라도 갖고 오기는 했어요. 어제 그제는 하드 포뮬라 썼어요. 그리고 여행에서는 이렇게 좀 눈썹이 또렷한 게 좋아요. 사진 찍을 거니까. 그리고 여행 중에는 햇빛 때문에 눈썹 결이 되게 잘 보이잖아요. 물론 평소에도 그렇긴 한데 거울을 한 번씩 볼 때마다 눈썹이 티가 더 나더라고요. 일단 이렇게 결을 정리를 해주고, 눈썹 털 사이사이 쪽에 얘를 이렇게 좀 좌우로 왔다 갔다 해서 털 사이사이에도 잘 그려져서 털 있는 부분이 털만 있고 그 바탕이 피부색이 하얗게 드러나지 않도록. 베이스 소리 난다. 이렇게 해줘요. 베네피트 브로우 브러쉬고 이쪽엔 스크류가 있는 건데 이거 되게 스크류가 촘촘해서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스크류에 엄청 큰 돈을 들일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눈썹을 그려야 인상이 딱 살아나는 것 같아요. 마스카라는 키스미 롱앤컬. 그리고 여기 하버시티 쪽에 러쉬가 있어가지고 러쉬를 찾아가려고 했는데 결국엔 못 찾았어요. 여행 끝에 피로를 풀어주는데 러쉬가 최고인데. 눈 앞머리 쪽에는 롤러렛이 검정색으로 롤러 라이너. 이 앞머리 이렇게 할 때 간질간질. 이 정도 해주고, 끝꼬리를 길지 않지만 약간 라인이 올라가게만 해도 분위기가 변하는 것 같아요. 오늘 사실 옷이 이렇게 좀 브라운이에요. 그래서 블러셔가 너무 핑크면 안 될 것 같고, 어딕션 A9번 얘를 좀 물들인 느낌으로 살짝 뒤쪽으로 해가지고, 이게 크리니크 누드팝 같은 느낌이 나서 그거보다 조금 더 붉기는 한데 그래도 뭐 이 정도면 브라운한 느낌이 되게 잘 어울리는 붉은 느낌인 것 같아가지고 이 정도. 쉐딩은 토니모리 5호 슈가 브라운 크리스탈 블러셔. 살짝 윤곽을 잡아줄게요. 토니모리는 사라지면 안 되는 이유. 슈가 브라운. 색깔 잘 뽑은 것 같아. 콧대도 전 눈 앞머리를 잡아야 콧대가 올라가니까 이렇게 잡아주고. 오늘 점심은 또 딤섬을 먹어야겠습니다.
내일도 점심에 딤섬을 먹는데 홍콩에도 콜랩이 있어요. 그래서 홍콩 콜랩 직원분하고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분인지는 저도 잘 모르지만 한국말을 좀 잘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영어만 가능했으면 제가 못 만났을 거예요. 입술은 에스쁘아 드레서. 이렇게 좀 차분한 코랄로. 드레서 이거 진짜 좋네요. 이 폭탄 머리를 해결을 좀 하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펄을 안 발랐어요. 별총총 꽃빛 요정. 사실 다른 것도 갖고 왔는데 이게 집혔어요, 손에. 얘를 손등에 덜어가지고 이렇게 좀 바깥에서 반짝반짝 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지만 그냥 바르는 거죠. 그리고 언더에는 이 어플리케이터를 그대로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브러쉬가 좀 털이 튀기는 해도 뭐 어차피 튀는 털하고 그렇게 상관없으니까 블링블링하게 해주고, 머리를 드라이기로 폈는데요. 힐링버드 노워시 앰플 트리트먼트. 요거 미니 사이즈. 이 미니가 여행용으로 가지고 오기 괜찮더라고요. 좀 뿌려주고, 그리고 손에 좀 뿌려요. 얘를 이렇게 손가락에 해가지고 머리를 손가락으로 빗어요. 그러면 바삭바삭하고 온갖 단백질이 다 파괴된 제 머리가 좀 정돈이 되죠. 그래서 얘는 갖고 다니면서 좀 한 번씩 발라줘도 되고, 그냥 이대로 나가서 부스스해지면 내가 숙소로 돌아올 때가 됐구나 이래도 되고, 나머지 그냥 손에 발라요. 오늘 옷은요, 이렇게 치마를 입고 가죽 자켓. 이거는 미국의 캘빈 클라인에서 산 거고, 사실은 그냥 이렇게 돌아다녀도 날씨가 그렇게 춥지가 않아가지고 괜찮긴 해요. 뒤에는 이렇게. 그리고 신발은 과감하게 이렇게 양말. 이것도 H&M에서 샀어요. 그리고 발이 아프니까 운동화를 안 신으면 안 돼가지고 오늘은 한번 이렇게 나가볼 거예요. 가죽 자켓 입고, 가방은 이번에 면세에서 샀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빨간색이 딱 포인트가 되면서 이렇게 하면 홍콩에서 룸메이트 촬영이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 가죽 자켓 입은 거 처음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이렇게 가죽 자켓도 입어봅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나가도록 하고요. 엔딩 멘트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소중합니다.